안녕하십니까. 김종국 박사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에 소재한 가락 대구시 종친회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동안 원장님 잘 계셨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와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가야국. 이 가야국이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을 때 가야국도 사국에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데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원후 42년에 처음 김수로 대왕이 가락국을 개국해서 네. 이후에 가락국을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수로 대왕님이 서기 42년에 가락국을 건국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 가락국 건국의 내용은 어차피 보면은 나라의 건국자는 참 훌륭한 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신화적인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수로 대왕님도 난생 신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 당시 김해 지역에 구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구간들이 어떻게 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을 추대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개요일 날 3월 개요일이죠. 예, 첫 네네. 4일이 되는데 예, 예. 아마 그 당시는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네네. 음력으로. 네. 그 개요일에 구지봉 주위에서 모여가지고 그 참 액땜을 씻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구관과 거기에 백성들이 가보니까 여기 누가 없느냐 하니까 이제 구관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여기 어디냐 또 이래 물으니까 이 구지봉입니다. 이래 말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은 내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 그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구지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은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하늘에서 자색 밧줄이 쭉 드리워지는데 끝에 금상자가 이제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 금상자를 열어보니까 그게 알이 6개, 황금 알이 6개 들어있어서 아마 그 추장들 구간 중에서 최고 높은 추장이 아도간이었지 예,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도간 집에 예. 갖다 놓고 그 이튿날 네. 12시간이 지났다는 과협진이라는 용어가 네. 나오는데 네. 그 이튿날 가보니까 그 금상자 속에 있던 알이 옥동자로 전부 화해 있었어요. 예. 그 옥동자로 화해 있는데 제일 먼저 옥동자로 화해에서 나온 동자를 이제 수로라 그래서 네. 그 수로 대왕님이 사실은 가락국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되고 네. 그럼 두 번째 나온 우리 동양님이 이제 고로인데 네. 이 고로가 상주 함년 네. 이제 함창에 가서 고년가야를 건국을 네. 하게 되고 네. 세 번째 나온 그 이제 동자가 병로라 그래서 네. 이 병로는 성주에 가서 성산가야를 또 건국하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나온 동자가 대로라 그래서 네. 고령에 가서 이제 대가야를 건국을 하게 되고 네. 다섯 번째는 아로라는 동자가 나와서 함안 지역에 가서 아라가야를 이제 건국을 하게 되죠. 네. 마지막에 나온 동자가 이제 마지막에 나온 말로. 이 말로 왕이라 그러는데 이 말로 왕은 고성 지역에 가서 이제 소가야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가락국만 따져보더라도 가락국은 제일 그 마지막 왕이 이제 구형왕, 예. 구혜왕 이런 등등으로 이제 휘를 사용해서 왕으로 표시를 하는데 아마 1884년에 가락국 왕님들의 그 시호가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후손들은 이제 양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후손들이나 사람들이 신라의 나라를 양위를 했으니까 양발 양자를 따서 이제 양왕이다 이렇게 시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사실은 양왕님은 그 신라의 침략을 이제 받게 되자 정말 수적으로도 열세고 어떤 군사력으로 봐서도 열세니까 무모한 그 생명을 참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영왕님은 신라의 나라를 넘기고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 네. 전쟁으로서 넘겼습니다. 그런 기록은 보니까 경남 밀양에 가면 삼당진 예. 건너편에 네. 그 보면 가야 진사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그 양왕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그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 보니까 가야인들의 그 뭐 어떤 희생을 네. 막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 설화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다고요. 네. 그래서 특이한 걸 보았는데 네. 역시 그렇군요. 네. 예, 실제로 저도 양왕님이 신라의 이제 나라를 넘기기는 넘겼는데 네. 어디에서 넘겼는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예, 그 내용을 살펴보다가 그 이제 밀양에서 발간된 밀주지가 있고 밀양이 이제 밀주니까 예, 예. 밀양지 밀주지 속에 예. 이궁대에서 신라의 나라를 넘겼다는 그 기록이 있어서 그 이궁대가 또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밀양 그 참 수산지 거기에 있더라고요. 수산진 거기에 이제 이궁대가 있어서 가보니까 현재는 팻말만 꽂혀 있고 아무 흔적도 없고 네, 한 네. 그런 참 네. 내용을 봤을 때 네. 이러한 역사적 유적지인데 가야라는 그 가락국이 신라의 나라를 넘긴 장소가 여기니까 그런 장소에도 좀 건물을 세운다든지 해서 우리 후세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되겠느냐는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양왕님이 나라를 신라에 넘기고는 사실은 산청 태왕궁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 태왕궁은 수로대왕님께서 재직하고 계실 때 산청에 이제 별궁으로 지은 것이 네. 태왕궁인데 네, 네. 이 태왕궁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록으로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은 양왕님은 평소에 보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네. 참 그 인본주의 사상이 대단히 강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네, 네. 본인이 직접 돌아가실 때는 내가 참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흙에 묻힐 수 있느냐 네. 참 돌에 우도 달랐고 그런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네. 산청에 가면은 우리 양왕릉이 네. 돌무덤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야국도 그 시조왕릉과 마지막 예. 그 양왕의 예. 능만 어떤 형태가 나타나 있고 그 중간에는 아직까지 미확인된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원장님께서 한 말씀 보태주시죠. 예, 사실은 참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수로대왕님의 네. 참 왕릉은 김해에 참 덩그렇게 아주 높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 예. 2대부터 8대 왕까지는 능이 틀림없이 이제 있었을 텐데 네. 그 능은 뭐 대성동 고분군이라든지 등등에서 있었지만은 보존이 안 되고 네, 또 이래 참 뭐 보존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는 물론 관심 있고 잘 보존해 왔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왕릉이 막 훼손되어 버리고 또 뭐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우리의 참 고분들을 많은 고분들을 발굴해 나가고 그 발굴한 고분에 대한 결과는 뭐 보고서로 꾸며져 있습니다만은 네.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그거 없이 막연하게 무덤을 파헤쳐 버리고 뭐 유물만 이렇게 참 끄집어내는 그런 형식의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락의 8분의 왕은 이제 숭안전에 가면은 4분의 위패를 봉안하고 예. 거기서 춘추 대제를 이제 지내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러니까 네. 그 민가에서 이야기하면 사실상 실무 형태다. 네.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때는 보니까 이 가야구라는 존재가 거북하고는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어서 비석의 자대도 심지어 네. 거북 자대를 쓰지 않는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때는 처음에는 그 후손들이 잘 모르고 네. 비석을 세우면서 거북 자대를 쓰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부 사각으로 바꿔놓은 것. 네. 그런 점들은 아마
지식인들이 그걸 네. 지적해서 아마 그 국가나 또 정치인회에서 네. 수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아직까지도 중시조의 뭐 신도비라든지 네. 이런 것들 살펴보면 그 신도비 그 좌대를 네. 그 귀부로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뭐 일부러 이를 뭐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분야도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이 설화 속에 전승되든 신화 속에 전승되든 그것도 반드시 역사거든요. 아, 그럼요. 네. 역사의 기록에서 그 상반되는 부분은 이 그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제가 그 이야기를 쭉 우리 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원장님 전직이 그 교직에 계서 그런지 마침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는 아이고, 것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보고 저는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연세도 있는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예. 네.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그 가야 연구원 이 네. 가야 연구원 존재가 또 필요했고 네. 훗날 또 이 가야 연구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묻혀 있고 왜곡돼 있고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을 네. 아마 이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앞으로 밝혀야 바르게 밝혀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금간가야국 이제 금간가야국입니다. 네. 이 금간가야국의 등장과 네. 주변 그 당시의 주변국 금간가야국 주변에 있는 국가와의 네. 관계는 어떠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고구려가 쓰기 전 이제 58년, 그렇죠. 신라가 쓰기 전 57년, 예. 백제가 쓰기 전 18년. 예. 그럼 가야가 기원 후 예. 이제 42년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한 90년, 100년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늦게 가야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네네. 일찍 건국된 고구려나 신라 이 백제의 사실은 침략을 많이 받았겠죠. 왜냐하면은 백제는 만의 세력이었고 네. 이제 신라는 진한의 세력이고 가야는 변한의 세력인데 네. 만의 세력도 부족 국가가 54국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백제라는 국가가 건국이 되고 신라도 처음은 6개의 소국 이제 음락 국가가 있다가 6개에서 12개 소국으로 발전돼 나가다가 신라라는 나라로 이제 통합이 되고 그렇죠. 변진도 12개 어떤 그렇습니다. 그 부족 국가에서 다시 통합이 되어서 가야라는 나라로 이제 건국이 되는데 이제 구야국은 김해 지역에 있던 토착 세력들이 이제 존재해 있었다고 보고 네네. 거기에 12간 뭐 간이라 그러면 보통 요즘 말하면은 촌장, 불악의 장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추장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9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뭔가 나라를 건국하고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군주 군왕을 한번 우리가 모셔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신화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신화가 꾸며지기 때문에 엄연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신화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서 또 수로대왕 허황무가 신화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의 시조 내외가 허공의 인물이다고 했을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제가 봤을 때 후손된 한 사람으로서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만. 시조가 신화 화소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데 대해서 뭐 별다른 이견을 내세울 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죠. 우리나라 고대사에 보면 나라가 개창되고 거기에 등장했던 중심 세력이 전부 신화소에 의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것을 굳이 따지고 그게 어떤 무슨 논리냐 불확실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아마 거대 시족에 대한 어떤
자존심, 자기들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 성씨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많고,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가 우리나라 주된 이제 성씨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대 성씨에 대한 어떤, 소외감, 네. 또 서로의 그 이질감, 이런 등등으로 느끼면서 거대 성씨에 대한 건국자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면에는 우리의 역사를 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참 역사가 분명히 존재해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학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자님들의 그 참 양심에 맡길 일이죠. 예. 예, 그래서 이 금간가야국 김수로 왕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탄생은 분명히 난생 신화에 의해서 했다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 알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하고 그 후대에 가서는 뭐 그대 후손으로서 네. 이렇게 뭐 구대까지 이어지는데 네. 이 난생 신화가 이제 결국 그 여러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네. 해서 찬란한 그 육가야가 결국 육가야의 대표도 전부 난생 신화에 그 네. 등장했던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락국 김수로 네. 대왕이 왕으로 막 등극을 할 즈음에 네. 아유타국에서 그 나라 공주가 가락국으로 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김수로 왕에게 사실상 청혼을 했는 거죠. 네. 그리고 김수로 왕과는 뭐 이전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걸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결합을 하고 이래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42년도에 완벽하게 왕과 왕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가락국의 왕후 네. 또 김수로 왕의 관계 네. 그분들은 어떠한 역사적 상봉이 있었다고 봅니까? 기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예.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서로 우리 참 대왕님의 부인이 인도 아유타국의 이제 공주랐고 상응유사 가락국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의 기록은 어디든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응유사를 우리가 참 신봉을 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또 믿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수로대왕의 묘소와 흥왕후님의 이제 묘소가 기미에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된 사람들로서는 분명히 실존 인물이었다. 그런데 흥왕후님이 가락국으로 이제 오시기까지의 과정, 그 여정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인도 공주가 이 가야의 땅인 가락국까지 올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경로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원 전후 1세기경에 멸망한 아유타국이 이제 왕족들이 어디론가 소위 말해서 이동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인도 남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부터 흥왕후님이 이제 도착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다큐로 제작한 그 방송사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 경남의 대표 방송인 KNN 방송에서 과학으로 본 흥왕후 3일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영화로도 나오고 참 이렇게 방영을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해양 기술이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 큰 배들이 각국으로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큰 배가 있어서 그러한 배를 타고 가락국까지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이제 주류가 있고 또 한 측면은 아유타국의 왕족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중국의 이제 운남성을 거쳐서 사천성까지 와서 사천성에서 정착을 해 살았다. 그 사천성에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흥왕후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그 참 연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고학을 전공한 김병모 이제 박사님이신데 그 안학년에 가보니까
그 안학년의 옛날 이제 이름이 보주였어요. 네. 허왕우님 능에 가면은 가락국 수로왕비 보주 태우 허시능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보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밝혀 나가다가 안학년의 옛날 이름이 보주라는 것을 알고 하하 이 보주에 허왕우님하고 무슨 인연이 있겠다 싶은 그 생각을 하신 나머지 처음에 방문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두 번째 방문에서 주 이래 답사를 하고 해보니까 보주에는 허시들이 한 15만 명이 이제 살고 있는데 허시촌들이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집단부락을 이루고 있는 곳에 사당에 가니까 적부는 없고 거기에 있는 허시의 후손들이 자기 선조의 한 30분의 선조의 휘는 다 외우다시피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집성촌 부락에 사당 쪽에서 내려오다가 절벽 같은데 그 음각된 그 신정이라는 그 명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명문을 발견하고 탁본을 해가 왔는데 그 탁본 해온 것을 쭉 중국의 이제 학자들하고 해석해 본 결과 글자가 이제 해독이 다 된 거죠. 판독이 다 된 거죠. 거기 보니까 동한초인데 중국의 동한이라면은 기원 후 25년에서 한 205년 정도까지 되는데 동한초에 그 비석을 세운 그 내용 속에서 허녀 황옥이라는 글자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럼 그게 이제 허황옥이었거든요. 그럼 허황옥의 허황우님은 왕족들이 중국 운남성을 거쳐서 사천성에 와서 정착을 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허황옥이다. 허황옥을 그 인도말로 표현하면 수리란나라 그럽니다. 수리란나. 수리란나. 그러면 결국 허황옥이라는 이름은 가야국과 인연을 하면서 이름을 그렇죠. 그 황금 같은 구슬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이름이 장명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후대에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또 다른 설에는 보면은 그 황후님이 그 가락국의 와의 인연이 김수로 왕이 그 등장한 그때부터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결혼 이전에도 서로 왕래가 되었다. 그 왕래의 동기가 여러 그 사서에 보면 철기 문화를 참 뛰어나게 발전시키는 당시의 국가가 가락국이었다. 그러니까 가락국의 철기 문화를 그 배우기 위해서 무역적인 측면에서 그 허황우가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황후가 그 수로왕하고의 어떤 인연관계를 그로 인해가 맺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무리를 못 지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김병모 박사님이 안학년에 가서 그런 어떤 사실들도 파악을 한 나머지 인도 아유타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락까지 도착됐다는 루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을 거쳐서 이제 왔다는 루트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경로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왕후님이 가락국에 오기 전까지는 안학년에서 소수 민족의 이제 난이 있었으니까 그때 소수 민족 난의 주동자가 허성이라는 이제 허왕후님의 그 서로의 친인척 관계가 되겠습니까만은 그 난이 진압되고는 허시들이 양저강, 무한, 이제 우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쪽으로 대구 이제 이주를 당하고 그게 47년이니까 48년에 가락국에 도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루트도 있고 직접 왔다는 루트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어느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은 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현대에서 이제 다 그 문종이라든지 또 이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이야기로는 가장 우리 역사의 가장 최초의 다문화 가족을 형성했던 분이 바로 김수로 왕과
예, 인도에서 허왕우님이죠. 오신 허왕우님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거대 시족으로서 역사 하나만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도 항상 긴장하시고 네. 숨어 있는 우리 역사를 항상 찾아내서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